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도시주택국,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보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형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도시주택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9명에 현원 9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정책 목표 등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정책과는 의정부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204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 제한 구역 내 공정한 행위 허가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과는 입주 초기 공동주택의 품질 점검을 확대하여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거주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유아파트 상담실 운영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과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차별화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재생과는 정비사업 여건 개선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정부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며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일원화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호 의원님. 네, 김조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했는데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일부 전문가들과도 검토를 했는데 지구단위 사전조율에 대한 부분은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같은 판단이고 그래서 지금 뭐 취지는 좋지만
그 지구 단위를 변경을 해서 뭐 건폐율의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용도를 변경시키는 이런 주요 지금 행정 행위에 대해서 사전 조율에 대한 부분에 제가 볼 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척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할 건데 그쪽 분야 이제 전문가라든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인원은 한 10분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어쨌든 그 사업과 관계된 관계자는 그 협의회에 구성 인원으로 참석을 배제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조율이 되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 단위로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표제 자체가 상당히 그 공정성에 대해서 해야 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전 협상 지구 단위 계획의 운영 지침이라는 이 그 표제보다는 좀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그러니까 뭐 이원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전에 뭐 법률 전문 검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금 이름을 바꿔야지 사전 협상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운영 지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사전에 이미 조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들을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네, 생각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이 위원회나 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가 과장님, 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도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의정부시의 주거환경제 지원 사업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주택가장 헌엄진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가지고요. 주거환경 지원 사업이요. 그래서 이제 주거급여 지원이 전체 449억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국비가 90%, 시비 3%, 도비 나머지 도비.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지출되는 그 항목이 임차급여랑 수선 유지급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를 두고 싶은 게 지금 임차급여랑 수선 유지급여의 비율이 어떻게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총액 작년 대비 비교해 볼 때. 작년 대비 비율로는 지금 수선 그 임차 급여는요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대부분 나가는 거는 이제 그 주거급여 월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됐냐고요? 그 뒤에 팀장님 그 작년도 그 자료 어떻게 되어 있죠? 담당 팀장님, 네 말씀하시죠. 주거복지팀장 최정숙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수선유지급여는 이제 저희가 그 2억 1,500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 나머지가 그러면 2억 1,500이면 나머지가 대부분 임차급여로 좀 예, 지출됐다는 임차급여는 거죠? 434억 정도 지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거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선 유지급여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자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맞습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좀 그 일부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이제 임차 이제 급여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향후 한 3년 정도로 판단해 볼 때 과장님 계속 지금 증액되고 있는 거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증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원인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책정을 할 때 매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좀 당초 이제 계획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사실 그 매년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매년 월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기준이 자꾸 상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취지가 뭐냐면 지금 계속 주거급여 지원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장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부에 지금 의정부시 유입되는 인구가 그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기도 좀 부족한데 많이 좀 그 열악한 분들이 많이 의정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좋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외부에 오는 인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의정부에 저희가 본 예산을 보면 대부분 한 60% 이상의 복지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복지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차 떼고 포 떼면 의정부가 우리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출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결국 돈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외부에 유입되는 뭐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좀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그 어렵게 사는 분들 의정부로 들어오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 인구를 좀 제한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요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어느 지자체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반대로 역발산으로 의정부시가 이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가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또 투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걸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의정부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의정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주거급여 지원이 449억인데 국비가 90%긴 해요. 근데 31개 시군 중에 이렇게 주거급여가 많이 나가는 데는 의정부가 가장 높죠.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동두천시보다 더 높죠. 네,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 가장 낮은 것이 거의 동두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31개 시군 중에 재정 자립도 가장 낮은 동두천보다도 주거급여 지원이 의정부가 더 높다? 이거 상당히 이거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중앙부처에도 우리 의정부의 현 실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런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가 과장님. 네, 건축가 박준호입니다. 예. 저 일부 지금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그 예방과 지도 단속하는 거 좋긴 좋은데 너무 과잉으로 단속한다는 이야기들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민원 들은 거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거를 그 특정 지역을 해서 좀 단속할 사실 여력이 없고 대부분 다 그 민원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그 한 개의 구역을 집중적으로 쭉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분이 뭐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쭉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좀 민원이 좀 발생을 하는 것 어떤 얘기인지 같습니다. 알겠는데 네. 제가 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절차대로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현장 단속하는 과정 내에서 그 지나치게 좀 고압적이거나 지나치게 그 시민들에게 그 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지 말라는 네.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 내에서 그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 좀 이해를 하고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 단속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절하게 그런 내용들을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간판 도시 경관에 대한 부분을 어제도 도시 디자인과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정부의 과장님 보실 때는 의정부의 간판에 대한 그 경관이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단 저희가 사실 작년 7월 1일부터 사실 업무가 왔는데요. 좀 이게 체계적인 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간판 개선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간판 개선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특히 지속적으로 올해는 지금 예,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많이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노원구나 제가 이제 강북구 지금 그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이전에는 의정부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그 가로 그 간판 정비가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도로 주변으로 해서 그만큼 그 각 지자체는 이미 도시 경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의정부는 거기에 아직 반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도시의 외관을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올해 지속 사업으로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 당부 사항만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뭐 인허가 부서고 다 하시는데 그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 디자인 팀이 있어서 특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 재생가하고 주택가, 특히 도시 재생가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폐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도로나 여러 가지 SOC 할 때 가능동도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엄청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중구난 방식으로 이게 법들이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묶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10년 후 걱정되는 건 아파트가 세워지는 건 좋은데 길, 뭐 SOC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가 같은 경우가 김지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사실 주거 복지 급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용현동에 공공택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LH 강력히 좀 요구하셔서 그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최소 할당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밀락 택지도 개발하면서 8단지라든가 2단지라 고산 택지도 2단지라든가 1단지라든가 영구 임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주택가보다 건축가는 50인 이상 그 건축물이 되면 그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과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다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건축가는 그 쉽게 건물주가 들어와서 그걸 사가지고 뒤집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논쟁의 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얘도 지식산업센터도 뒤지는데 한 80%에 다 건축 그 승인을 받아서 뒤집었거든요. 근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송산 3동 가보시면 그 어느 데는 한 50만 원씩 받고요. 어느 데는 한 80만 원씩 받고 근데 거기에 따른 것들에 저희가 조례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선택을 했을 때 이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해요. 근데 경기도 조정분쟁위원회에서도 그냥 내려주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제도화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행위허가를 하고 어떻게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도시 정책과에는 2040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 기본 계획을 제가 계속 수립되는 걸 보면 그 쉽게 개발 제한 구역이 저희가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뭐 풀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개발될 땅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가 고민인데 그 기본계획 하시기 전에 그 공여지 그쪽이랑 좀 협의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합발전계획이랑 도시 기본계획이랑 맞지 않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점들에 있어서 한번 공유를 좀 해보셔서 서로 좀 발맞춰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호 의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조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가 과장님, 그 간판 도시 경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세요. 한번 예. 그 강북구라든가 노원구, 도봉구에 지금 그 간판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깔끔하게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의정부가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게 도시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좀 관심 갖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물 화재 안전 예방에 대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아직도 드라이비트가 그 외장재로 사용되는 빌라가 있고, 그리고 필로티 구조인 경우는 천장에 가연성 소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 빌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과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범 사업을 좀 실적을 하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시범 사업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네, 사업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다중이용 시설 말고 일반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제가 그 주문했던 게 주민들한테 이곳이 가연성 소재라는 걸 표식을 알릴 수 있도록 저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좀 고지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확인하시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 과장입니다. 예. 저희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데 그 주문했던 내용들이 좀 더 그 행정의 시간은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해서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그 도시계획 기본적 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거기에 이행되는 그 추진위원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한계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이 좀 기간이 긴데 일단은 추진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도 하려면은 동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제 그 계획에 들어간 예. 추진위도 예.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나가기까지가 상당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예, 아무래도 모든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총회로 모든 의견이 취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방이나 이런 걸나 아니면 저희가 그 업무 부서 자료실에 이런 자료를 띄워가지고 언제든지 그 질의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취지는 뭐냐면 사전에 철저하게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하고 싶어도 또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철저하게 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인지 아니면 재건축 지역인지는 먼저 확인하고 그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3개 예정 구역을 했지만 그 후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에 타당성 용역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포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마다 정비하는 거잖아요. 네, 5년을 좀 빨리 단축해서 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요.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의정부 맞습니다. 관내에서 가로정비 사업 지금 이행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 준공받고 나머지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한 36개였는데 그 후 예정구역이나 재개발 쪽으로 포용되거나 없어진 데가 한 9개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17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지금 추진 자체가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추진이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미분양률 상당히 높죠. 아직도. 지금 그 가로주택이나 이제 이런 그런 부분도 미분양도 많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기존에 준공 났던데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대적인 경기 흐름을 네. 많이 탑니다. 근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미분양이 나는데 가로정비 사업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규모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료비가 더 상승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주자분들이 모든 원주민들이 들어갈 때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때는 추가 분담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소규모 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좀 제한되기 때문에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구역을 만약 그 주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은 있겠죠.
단지수도 커지고 추가 분담금도 내려갈 수 있고.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 저희가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가로주택도 묶은 것도 있고 포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기존에 가로주택으로 했던 분들이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부분 그건 때문에 이제 사전에 주민들과 동의를 한 이후에 예.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걸 그렇습니다. 지지를 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게 동의가 아니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면 같이 가로정비 사업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단위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일단 낮춰지고 그다음에 단지수가 수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좀 구획이 좀 더 그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 토지조목과 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도 고생이 김영선입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에 올해도 계속 안전전세 관리단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물론 다르진 않겠지만 등기부등본상의 다른 소유자들이 들어가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열람은 할 수 있는데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인중개사 그 중개업과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먼저 선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전세 등기부등본은 세입자들한테 등기부등본은 다 그 중개사들이 자유 열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 시가 할수 좀 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그 같이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 수시로 그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아무 의정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경우는 예. 그 등기 관련 사고는 없습니다. 아, 주로 등기부등본 이제 선거는 그 없고요. 서울 쪽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지 의정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의정부는 그러면은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유형에 지금 포함되는 그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게란 말이 아니라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지속적으로 거의 계속- 역전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지적 공고랑 실제 현황이 지금 의정부에 일치하지 않은 곳이 지금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지역으로 따지면은 28개 지구가 있고요. 필지수는 한 6, 7천 필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22개를 완료했고 5개 추진 중이고 3개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올해도 그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좀 좋은 행정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로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전체 우리 도시주택국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성과 결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뒤 의정부의 플랜을 잡아주셔야 돼요. 의정부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이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 플랜을 잡아주지 않으시면요, 그 당시에 가서 우리 지금 이제 주무관님들이 됐든 뭐 팀장님들이 됐든 실질적인 관리자가 됐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뭐냐면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년 뒤 의정부에 대한 제 비전에 관련된 계획들을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많이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토대로 뭐냐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후배 의정부의 지도자들이 의정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들 격려해드리고 싶고 이제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 흔적 남지 않고 조용히 퇴직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의정부의 10년 뒤의 미래 후배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의정부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뭐냐면 우리 젊으신 제 주무관님들 아이디어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레스로 눌러서 그런 제안조차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한 뭐냐면 이제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힘들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20년 전에 저랑 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하셨고 뉴타운 하시고 다 하셨던 분들 여기 그때 실무로 계셨잖아요, 다들. 근데 의정부가 그때 당시에 의정부시가 아닌 전체적인 제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가능동 지역,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죠. 예전에 난개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뭐냐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뭐냐면 정책적인 판단도 뭐냐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는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됐습니다. 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안전사고입니다. 이 노후화된 부분에 관련된 방치 부분은 아마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나 모든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뭐냐면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노후화된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라는 이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 기본정비계획에 관련된 부분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포함된 지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뭐냐면 가는 데도 있지만 아무 의지가 없는 시설도 뭐냐면 재개발 기본계획에 다 들어갔다고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어떤 판단으로 그런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 그 지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너무 노후화되고 뭐냐면 힘든데 이 부분에 관련된 판단이 뭐냐면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뭐냐면 5년, 3년, 5년 이렇게 미뤄진다라고 하면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냐면 저희들 판단 기준이 지역에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요. 우리 주민의 안전과 삶의 품질에 관련된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요. 노력하시는 부분 박수 쳐드리고 싶고 도전하시는 우리 젊은 주무관들 또 공무원들의 관련된 격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10년 뒤, 20년 뒤 의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교통국은 4객과 16개 팀으로 정원 75명에 현원 75.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철도교통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복지를 강화하고 미래철도망 구축과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부속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해 수비를 증대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버스 정책과는 빠르고 편리하게 타고 싶은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신설 개편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버스 개편과 의정부 똑버스 도입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상버스 증차, 택시 쉼터 조성, 운수 종사자 지원 등 교통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설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일반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 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심 내 공용주차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 주차장을 보수하는 등 시설 개선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 관리과는 신뢰와 공감의 차량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등록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기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건전한 차량 관리로 교통안전 문화의 조정에 힘썼습니다. 전년도 수상 실적으로는 임시 주차장 조성, 차고지 관리, 유가보조금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추진으로 2025년 경기도 화물 운수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 전담 관리와 체납 처분 강화로 2025년 경기도 세해 수입 연구 발표 대회 체납 징수 관리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4칸 신호등 도입부터 버스 무정차 예방을 위한 정차 안전 시스템 특허 추진까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생각한 교통정책 실현을 인정받아 교통시설, 교통체계 개선 분야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철도교통과 김종수 주무관이 우리시 최초로 선정되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세일원입니다. 먼저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8호선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는데 그 5차 철도, 4차 철도 구축망 추가 검토 사업에서도 그게 안 나왔죠. 저희가 계획도가 안 나와가지고 못했고 5차 철도 구축망도 한 6, 7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철도교통과장 차영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차 국가 철도망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뭐 관계 기관이라든가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대광희 위원장님까지 지금 작년 연말에 만나서 저희의 의지라든가 어떤 뜻은 잘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광희 위원장님께서 다행히 의정부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신 부분이라서 현재 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긍정적인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괜찮으신 거예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한 BC가 0.72 맞죠? 네. 그리고 AHP 값은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 0.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선로 개설을 하실 때 청학에서 고산, 밀락, 어룡, 의정부역을 하셨어요. 근데 약 한 2조 원대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중복 노선이 또 있어요. 경전철이 흘러가고 있죠. GTX C노선도 있죠. 1호선도 있죠. 7호선도 들어오죠. 대강이 생각했을 때 행정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쉽게 고산, 밀락은 아예 없잖아요. 철도가.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경전철도 없잖아요. 맞죠?
거의. 그러면 어떠한 논리로 접근을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무조건 대강위원장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의 뭔가의 명분과 뭔가의 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야 우리 시에도 뭔가의 명분을 줘서 이렇게 내려보내 줄 텐데 저희 시는 그런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냐면 철도를 만드실 때도 저희도 뭐 사업어렵전 7호선도 했을 때도 그 선로 하나 변경하는 것도 안 해주잖아요. 사실 천몇백억 들어간다 해서 낙양 물사랑 7호선 하실 때도 안 들어가고 지금 7호선도 그렇게 양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럼 8호선을 하실 때 이 노선을 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짜놓은 거를 반박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타 시군보다 왜 우리의 합리성이 더 타당한가라는 것들의 논리를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BC를 봐도 그렇고 HA P컵을 봐도 전혀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니에요. 저희도 다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대강에 들어서 본다고 하면 의정부시는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논리로 계속 우리 대강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사 사장님 하시다 가셨겠지만 그걸 만약에 정치적으로 논리를 이용한다면 메타만 올려놓고 계속 진전시키는 거예요. 그냥 또 바꿔갖고 와라 그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철도에서도 사실 의정부에서 한 올라온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라는 것들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로는 가장 짧고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원하는 게 철도예요. 그리고 사업들을 했을 때 사업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철도공 그 대강에서도 요구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선로를 짜놓으셔서 저도 밀고는 가고 있지만 상당히 힘든 것들은 논리를 만들어 내셔서 정연하게 만약에 저희가 경전철이다라고 하면 그 경전철에 있어서 우리가 왜 GTXC가 의정부 역까지 들어오고 왜 그렇게 노선을 짰는지라는 그러한 그리고 왜 이 노선을 짰을 때 밀락과 그 고산을 경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논리 그리고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제2 대안으로는 우리가 고산까지만 자르든 아니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의 논리가 충분히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거에 내기만 하고 의원님들을 만나고 왔을 때 논리 대응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도 15년이에요. 그럼 15년이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면 6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10년이 더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8호선 했을 때도 4차 철도 구축망에도 넣는데도 시에서 안 했고 5차 철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경전철이 흘러가는 노선으로 그렇게 지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실지 계획은 있으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해 설득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던 부분은 어쨌거나 이제 의정부역 자체가 그 경기 북부의 중심 철도 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7호선도 그렇지만 8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연장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8호선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외곽 철도망의 완성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수도권 외곽적인 철도가 의정부역을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철도 외곽 순환망이 구축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 자체 내에서도 이제 그 동서간에 지금 고산이나 밀락 쪽에 지금 철도가 소외된 지역들에서 그 이제 8호선이라는 그 철도망이 어떤 동서간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승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월 뭐 거의 나온다고 하니까 좀 어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대안을 하나 더 마련을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계속 뭐 청원 넣고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만 봐서는. 그리고 버스 정책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전철 활용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가시는 거 하고 그것 좀 중점적으로 좀 빨리 좀 공영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준비를. 그런 것들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복 노선을 좀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큰 길가로 가는 것들은 광역이나 버스는 큰 길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노선들은 안쪽으로 뺑뺑 돌아서 가는 것들 좀 신경 써서 개편 체계할 때 언제쯤 개편하실 거예요, 체계는? 뭐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뭐 지금 저희가 할 거는 한 3, 4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3, 4년이요? 그럼 어디서부터 단계별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1단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뭐 발표도 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순환 노선을 좀 정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 정도로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생활권역 권역별로 생활권 철도역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하는 환승 중심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을버스를 가장 뒤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좀 뒤로 좀 나가야 될 상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쉽게 순환버스에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를 돌리면 권역별로만 돌려서 지하철역으로만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바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큰 도로 광역버스만 필요하고 중대 도로들은 알아서 각자 의정부역에서 헤어지든 회령역에서 헤어지든 그게 돼야 가장 먼저 신안될 게 그거거든요. 근데 큰 대로변부터 시내버스부터 줄여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거 먼저 좀 해셔서 하고 나서 어떠한 수요를 좀 보고 나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내버스부터 줄여놓고 시작하고 여기를 시작하면 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서부터 저희 실제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 노선에 지금 내 집 앞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를 계속 내 집 앞까지 돌아갈 수 있는 순회버스로 돌아가서 권역별로 만들고 그 권역별을 경전철에만 붙여주면 그 경전철은 타고 가는 거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타든 뭘 타든 탈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시내버스부터 돌아와서 다시 마을버스까지 한다는 건 조금 역순환인 것 같아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 관리과는 시간이 좀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추가로 다 끝내. 예. 그리고 주차 관리과는 사실 고민인 게 한번 주차 구역이라든지 구차 내 구청 구역이라든지 땅을 사는 건 좋은데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아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비나 투자금을 해서 관리공단에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쉽게 돈을 항상 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 대비 산출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나는 금액이요. 저희가 다 도시공사로 다 이관을 해서 공사해서 그 돈을 다 냈을 때 우리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들은 좀 주차관리과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모든 4개의 권역에 이 한 권역만 주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경제 살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전 지역을 하시든 아니면 그 구역별로 상권화가 돼 있는 지역을 하시든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맞춰지지 않으면 각각의 민원들이 다 생겨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지금도 똑같아요. 밀락동에 아직도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3년째 계속 되돌이표 오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의 관계가 얽혀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 불편은 시민들이 겪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해결을 안 하시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전 좀 퀘스천 먹게 퀘스천 계속.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주차관리과에 지금 저희 공영 주차장만
지금 매번 얘기하는데 가서 내려서 주차 카드를 내고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지금 몇 년도의 시스템인지 아시죠? 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시스템. 사전 정산 말씀하시죠. 네, 사전 정산. 그거를 좀 바꾸세요. 그리고 그 화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매번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고산 공영도서 공도서 고산에도 지어놓은 거 거기도 그 화소에 그거 그대로예요. 시스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봤을 때는 요새 시스템 어떻게 다 잘 돼 있잖아요. 가보면 공영 시스템 가보면 저희는 가서 내려서 계산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뭐 공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면이나 혜택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좀 나오는데 그것도 다 국가기관에서 받아서 시스템으로 정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사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스템비를 내려서라도 그 돈은 그 교통회계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내려서라도 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전혀 지금 세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올라가시는 거 보지만 다 오류가 떠요. 여기 맨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님들도 다 느끼실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 민원이 지금 10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안 받고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발상의 전환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카드 정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몇 번 여기서도 3년 내내 주구장창 얘기한 부분이 3년 내내 의원님들도 다 얘기했는데 고칠 생각이 없으면 아예 그냥 다 개방으로 해주세요. 굳이 뭐 그렇게 하세요 힘들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공사에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에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차장 관리하는데 지금 인력이 소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력을 자꾸 지어놔서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그 60대 정년 부장까지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나눠서 몇 대 몇으로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어떻게 운영만 그쪽에 넘길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서 주차관리과에서 어떠한 수익이 내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조희님. 예, 김조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철도 교통과 과장님. 지금 그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교통약제 이동 지원에 대한 그 지체되는 시간들, 이거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바우처 택시를 18 증차하면서 임산부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확대가 되긴 건 좋은데, 문제는 그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전화를 교통약자 분들이 연락을 하면 대기 시간이 최소 이제 지금 이제 2시간 반 정도, 길게는 3시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의 선을 벗어난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경기도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이야기를 했나요? 관할 부서에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 광역교통 여기 그 운영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경기도 교통공사라든가 이쪽 관련 분야하고는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처럼 이제 서울하고 붙어 있는 데가 사실 좀 문제가 좀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통계를 내보니 지금 한 대기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평균적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 경기교통공사라든가 경기도 관련 부서랑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협의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역 내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건 아마 중앙부처 국토부에다가 이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몇 번을 얘기해도 여기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들의 욕심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틀어잡고 제대로 이행도 못하면서 왜 각 지자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과욕이다. 경기도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그 결국은 그 31개 시군의 시민 그 도민들을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이 문제점을 직접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저 이런 문제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할 때 1시간 반, 2시간인데 말이 1시간 반, 2시간 반이지, 이거는 기본의 사회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그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애간장에 타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벌써 몇 년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경기도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방관 수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 문제에 대한 거 이제 안전 운행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경전철 중장기 운영 수립 용역을 사업비를 이제 4억 5천을 이제 세웠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거는 이제 매번 이제 경전철에 대한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국산화 요번에 이제 그 용역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산화로 전환하는 부분 것도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네, 같이 포함돼서 예. 검토할 그럼 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행 그 용역에 이제 태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프랑스 저기 그 독일제 제품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이제 제품에 대한 노후화가 좀 도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급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산화 지금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32년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일단 그 경관 연수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현재 이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내구연한이 지금 2032년인가요? 그러면 지금?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26년이니까 이제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국산화된 새로운 경전철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이제 정책적 기로에 서 있는데 뭐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년 저희가 경전철을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한 200억 정도가 계속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격가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경전철 활용한 연구 용역을 저희가 했었는데 경전철을 활용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도 과장님 한번 계속 지속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 지금 잘 읽고 아마 저희가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역별로 그 각 그 구간별, 역사별 그리고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R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일반 차선과 그 과거의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중간에 이제 경계봉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제기를 했어요. 경계봉 뽑아버려라. 어차피 BRT 버스 전용 차선을 이제는 하지 않을 거면 굳이 거기다 중간에 경계봉을 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공격적으로 떼어버리죠. 왜 거기에 계속 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지금 그 만가대 쪽의 부분은 좀 조정을 하기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타치도 마찬가지고 아니 버스 전용 차선이 없는데 뭐하러 경계봉이 있냐고요. 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차량들의 어떤 그 속도라든가 운영 그 안전 운행 아니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과잉적인 생각인 거고 버스 전용 차선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거는 과거의 버스 전용 차선과 일반 노선을 분리하게 해서 경계봉을 뒀던 거지 지금은 버스 전용 차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선을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오히려 경계봉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 뽑아버리세요. 쓸데없는 것들은.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버스 정책과 과장님. 예, 그 작년 재작년에서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운영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죠, 과장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의정부 시민들 중에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활용하는 학교가 의정부 여고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여고, 의정고등학교, 그다음에 경민 예. 무슨 고등학교죠? 경민고, 그다음에 의정부 공고 바뀐 이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등등 해서 4개 학교가 가장 많은데 문제는 이제 신곡권역에 있는 그 젊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왜 여기 학생들은 이용이 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호원동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산동에 있는 학생들이 의정부에 있는 관내에 있는 안쪽에 있는 학교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론 버스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그 활용을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차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대로 맞고요. 예, 저희도 지금 뭐 일단은 이쪽 경민
흥성권역에 학교들이 한 7군데가 몰려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고산지구가 멀다 보니까 이제 동서가 불편한 점을 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출발했던 상황이고, 지금 뭐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 노선할 때 딱 예, 종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안전 대책에 대한 그 일반 버스나 마을 버스 등 포함해서 그 지금 그 요번에 뭐 무정차, 불친절, 난폭 운전, 배차 계획에 대해서 입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올해 한번 보겠다고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이 책자에다가 적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한 원칙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급정거하거나 아니면 급출발하거나 아니면 시민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이제 배차 그리고 이제 그 시행 버스 업체에 대한 배차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운행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과장님.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감하고 시민의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것만큼 세세 공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본인들이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철저한 올해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주차 관리과 과장님. 네. 예, 그 이제 긴 시간씩 걸렸죠. 한 2년 반 걸렸네요. 3년. 신곡일동 공영 주차장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죠. 12월 28일자로요.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사업 포기 사업 포기 포기서를 제출을 됐습니다. 했고, 그러면 이제는 공은 저희로 이제 시로 넘어온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제는 순수하게 공영 그 사업을 해서 공영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신곡일동 지금 신곡일동 청사, 신곡일동 과거 주민센터 주변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 대수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영 주차장 타워가 저는 세워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 교통의 위험성도 있고 지금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뭐 이면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새로 옮겨간 그 신곡 그 일동 청사 자리가 원래가 이제 주차장 부지로다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주차장 부지였는데 이제 유료는 아니고 이제 무상으로다가 이제 개방을 해놓은 자리였는데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청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체로다가 기존에 이제 신곡 일동 청사가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공영 주차장에 대한 공영 타워가 지금 빨리 이행돼야 된다라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채무에 대한 뭐 수상을 받았던 건 하는데 지금 그 체납자에 대한 채무 환수 지금 어떻게 지금 올해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체납자 계획은 뭐 저희들이 뭐 예금 압류라든지 자동차를 뭐 재산 뭐 부동산 동산부동산 합쳐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꾸준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금액이 사전 보고 받아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죠. 1,200만 원인가요? 1,400만 원? 지금? 그 정도 예. 1,400만 원. 근데 대부분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영세 네네. 개인이다라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 분할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그게 형평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강요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장기 분할 상환이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저희 의지를 가지고 네네. 분할 상환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낼 수 있도록 그 독려하고 독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지금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자동차 관리과 과장님, 예, 과장님도 새로 좀 오셔서 업무 파악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올해 지금 자동차 그 상사랑 일반 자동차 등록 이원화 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자동차 관리과장 김소금입니다. 의원님이 이제 사전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륜차하고 단순 민원을 전문 창고로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창고를 운영해서 민원실이 이제 아무래도 전국구에 여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지에서 같이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하고 민원 좀 붐비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좀 조치를 했고요. 순번 시스템도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 내에서
민원이 예, 알겠습니다. 적재시간.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이게 뭐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게 전국 자동차 등록이 전국이잖아요. 뭐 우리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의정부 시민 창구만 특별히 만들 수는 없어요? 의정부 시민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있고요. 창구들은 뭐 공용으로 뭐 부산에서 오든 양주에서 오든 연천에서 오든 알아서 창구에서 사용하시는 거 알아서 하는데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특별 창구를 만들 필요가 없나 그걸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사실 빠르게 네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에서 대부분이 의정부 거주자가 제일 많습니다. 신고 자체 오시는 분이. 근데 이제 여기가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의정부 네. 시민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의정부 시민들에서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네네.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도 자국민의 보호가 우선인 네네. 것처럼 의정부도 의정부 시민의 보호가 우선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시민들의 우리가 시에서의 의정부시에 사는 거에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뭐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많은 성과로 또 우리가 표창도 받고 수상도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심을 뭐냐면 진짜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이제 혁신적인 부분들로 많은 부분을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 의정부의 모습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 결정해 주시는 부분들로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년 후에 의정부의 이제 맑은 미래를 도모하면서요. 또한 뭐냐면 각자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주차 단속하기도 힘들고 계도하기도 힘들고 다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버스 맨날 적자래요. 근데 뭐냐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경전철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하는데 경전철 의정부에서 전혀 역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뭐냐면 제 계획을 세우느냐 문제일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우리 교통국장님 업무 중에서 아마 가장 아마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으로서 인해서 뭐냐면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발전적인 방향들을 뭐냐면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과 성과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나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미래 의정부를 위해서 뭐냐면 더 많은 부분들로 좀 이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한 말씀.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이제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8호선 남양주 의정부 연장과 관련돼서 지금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의정부와 남양주 이 사이가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정책 자문단 구성해서 그동안 연구 이제 계속 고민해온 결과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순환철도망 구축의 한 큰 축이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 이전에 추진할 적에는 BC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고산 탑석으로만 연결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금 예타 그 지침 기준상에도 사실 경제성하고 정책성만 이제 수도권 건설 사업에서는 그 두 가지만 판단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평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작년 25년 7월부터 정책성 평가에 그 수도권 기초 지자체 간 균형 발전 그 재고 효과도 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로 방향으로 이 정책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반드시 이번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는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5차 계획에는 저희들 8호선 노선에 관련된 부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또 우리 대광희 위원장님이 의정부를 너무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아마 또 더 적극적인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노력하시는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